호수의 철을 탐하려다 몰매 맞은 생원 이야기. 어느 시골 마을에 욕심이 많아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가지고야만은 심성 고약한 한 생원이 살았다. 그런 생원이 근래 유독 눈독 들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호수의 처였다. 얼마 전 옆 마을에서 시집 온 처자였는데 그 미색이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기생보다 뛰어났으니 생원은 어떻게든 그녀를 가지려 하였다. 그러나 호수인 그녀의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울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렇다 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의 기다림을 참지 못한 생원이 호수의 집으로 찾아가 물었다. 자네 요즘 어찌 산으로 사냥을 가지 않는 것인가? 생원의 뜬금없는 물음에 호수가 떨떠름하게 답하였다. 노자가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죠. 그런 겐가? 노자가 얼마나 있으면 산에 갈 수가 있는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어도 100명은 있어야 하옵니다. 어째서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인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닙죠. 노자만 100명 정도이지 산에 고사도 지내려면 100명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요.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요? 며칠 사이 몸이 부실한 것 같아 꼭 고기를 먹으려니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지 뭔가. 그러하니 내가 노자를 댈 것이니 산에 가거들랑 벅 몇 마리만 잡아다 주시게. 자네 사냥하는 김에 몇 마리 잡는 것이니 어렵지 않을 것 아닌가 말일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상부상조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더니 생원이 100냥을 포수에게 쥐어주며 부탁하였다. 저야 뭐 타고난 팔자가 포수이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뻥 몇 마리에 100냥이라니 저야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요? 허허허.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 그렇게 해드립죠. 포수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자 생원은 만면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말하였다. 자네 덕에 몸보신 좀 거하게 하겠구먼 그래. 천천히 다녀오시게. 네, 알겠습니다요. 한편 흥정이 끝나자마자 산에 갈채비를 갖추던 포수는 그의 처를 부르더니 기니 말하였다. 잘 들으시게. 내가 집을 떠나거덜랑 여차저차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 당신은 꼭 내가 시킨 대로 여차저차 하시오. 나도 여차저차 꼭 그렇게 할 것이니. 알겠습니다, 서방님. 이미 오래전부터 생원이 자기 처에게 흑심을 품은 것을 알고 있던 포수는 처와 함께 그를 혼내줄 자기들만의 언약을 한 것이었는데 그 둘의 눈빛이 사뭇 예사롭지 않았다. 잠시 후 포수는 생원에게 엎드려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소인이 떠나면 집안에 처 혼자 있게 되오니 생원님께서는 수고롭지만 여러 가지로 제 처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생원이 기꺼워하며 말하였다. 그 일은 내가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포수는 산으로 사냥을 떠나게 되었다. 드디어 기회의 밤이 되었다. 생원이 장죽을 비스듬히 물고 포수의 집으로 다시 찾아와서는 그의 처에게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오늘은 너의 남편이 없는데 홀로 공방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원의 말에 포수의 처가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하였다. 생원님 같으신 분이 직접 이리 살피러 오시니 무엇이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포수의 처가 이렇게 말하자 생원이 곧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희롱의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밤새 홀로 공방을 지킬 셈이신가? 어찌 나와 밤새 한바탕 씨름이나 해보실 텐가? 생원 나리는 씨름을 잘하시나 보. 쇳내는 들배지기를 제일 좋아한다오. 그렇게 한동안의 희롱에도 실은 내색 없이 그의 농을 다 받아주는 그녀의 반응에 생원은 자목 기뻐하며 노골적으로 교합하자 유혹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여인이 선반 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생원에게 말하였다. 생원님이 저와 교합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면 저것을 내려서 얼굴에 동여매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허, 저것은 무엇인고? 어서 이리 내어 보거라. 그러자 여인이 이내 선반 위에 얹어놓은 가면을 내리더니 생원의 얼굴에 동여매고자 하니 생원이 물었다. 가면을 꼭 써야 한단 말이지? 네, 그러하지요. 저는 남편과 동침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이것을 얼굴에 묻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흥이 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흥이 나지 않더이다.
너의 말이 그렇다고 하니 어서 묶어보아라. 그렇게 여인은 생원에게 가면을 씌운 다음 끈으로 단단히 묶어 풀 수 없게 한 후 한동안 정신없이 술래잡기하며 서로를 희롱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산에 갔던 포수가 갑자기 뒤뜰에서 방 안으로 들이닥쳐서는 들고 있던 몽둥이로 벽을 치고 들창 문을 치면서 난리법석을 부리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어떤 도둑놈이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서 남의 안을 겁탈하려 하느냐. 이런 놈은 패 죽여도 모자랄 것이다. 이에 생원이 크게 겁을 먹고 가면을 벗으려 하였으나 목 뒤에 끈이 단단히 얽매어져 있어 도저히 벗을 수가 없었다. 이 보시게. 잠시 멈춰 보시게. 날쌔나야. 나란 말일세. 이놈의 도둑놈이 어디서 생원나리 행세를 하는 것이냐. 생원나리께서는 절대 남의 안을 겁탈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네. 그러더니 더욱 매섭게 몽둥이질하기 시작하니 생원은 더 이상 매질을 참지 못하고 방 안을 뛰쳐나와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치니 포수도 이에 뒤질세라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며 그를 쫓아 따라갔다. 도둑놈이 생원댁으로 들어간다. 저놈을 잡으시어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진 한밤중에 야단법석한 소리에 생원의 집에서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마침 가면을 쓴 괴물이 앞마당으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집안 사람들이 몽둥이로 마구 때려 쫓아버리려 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 모두가 몽둥이 하나씩 가지고 와서 난타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바닥을 이리저리 뒹굴며 매질을 당하던 생원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니라. 그만 때리거라. 이것들아. 하지만 가면을 쓴 생원을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한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난타당하던 생원은 초주검이 되어서야 겨우 가면을 벗을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이 도둑놈의 정체가 진짜 생원이었으니 집안 사람들이 매우 놀라 말하였다. 이게 무슨 꼴이오? 어쩌다 이리 도둑놈처럼 가면을 쓰고 도망을 치셨단 말이오?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가면 쓴 도둑이 생원인 것이 밝혀진 후에야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한밤중에 야단법석 이후 한동안 생원은 감히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포수에게 빌려준 돈조차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으니 평생의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었다 한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포수는 1636년 청이 국경을 넘어 조선을 침략하니 소고군으로 동원되어 전쟁을 치르던 중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그의 처는 한동안 그의 행방을 쫓아 전국을 헤매다 청나라까지 넘어갔으나 포수를 찾지 못하고 결국 머나먼 타지에서 객사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만 전해지고 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생원의 굴욕이 삼전도의 굴욕보다 더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나라의 위기는 결국 민초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니 이보다 더한 굴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의 나라꼴이 과거의 그때와 다름이 없으니 참으로 통탄스럽지 아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